가족이라 믿고 정성 다했건만 결국 내 손목값은 무시하고 공짜만 바라는구나. 참, 사람이 사람을 시히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 새벽 문을 여니 눈앞에 통이 먼저 와 있지 뭐니.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12. 크기도 제멋대로야. 제일 큰 건 내 허리춤을 훌쩍 넘고 제일 작은 건 아이들 세숫대야만 해. 그 모습이 어찌나 당돌하던지 말없이 내 앞을 막고 이 정도쯤은 너한테 일도 아니지? 하고 비죽대는 꼴 같았어. 아무 말도 없는데도 말이 들리는 것 같더라. 참 묘하지. 나는 원래 새벽 공기를 좋아했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목구멍을 따라 소금기 같은 서늘함이 스며드는 그 느낌. 김장철이면 그 서늘함에 젖은 배추 냄새가 덧대어서 세상 어디에 있든 내 부엌 같아지는 맛이 있거든. 근데 그날은 달랐어. 소금기가 아니라 뒷덜미를 잡아끄는 철 냄새 같은 게 확 올라오더라. 일을 하기도 전에 피곤이 먼저 도착했다는 뜻이지. 어제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마음 한쪽에 남은 정이 먼저 반응했어. 그래, 한두 포기쯤은 담가 보내주지, 이 생각. 오래 뒀다 훼손될 인연 아니라고 믿고 싶었거든. 그런데 통이 12이라니. 내 마음속 계산대가 덜컹하고 걸렸지 뭐니. 부탁이라면 말의 모양부터 다르게 오고 예의가 앞서야 하는데 이건 부탁도 예의도 없었어. 통이 먼저야. 소리 없는 지심은 같았지. 나는 문턱에 주저앉아 손가락 관절을 한 번씩 눌렀다. 손가락 마디가 오래된 모처럼 덜컥덜컥 걸리는 소리가 속에서 났어. 이쯤 되면 지난 날들이 줄줄이 달려 나오지. 남편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겨울이 오면 뼈마디가 먼저 알아차리지. 30 즈음 한겨울 배추를 절이던 밤을 생각했어. 그때는 절여진 배추를 건져내고 대나무 발 위에 엎어두고 새벽녘에 마늘을 빻아 양념을 비비면 주방 천정에 겨울 달빛이 얼음 조각처럼 서걱거렸거든. 손끝이 얼얼해도 살림이 내 몫이고 아이가 내 사람이라 버틸 맛이 있었지. 그때 김치의 짠기는 서러움이 아니라 약속이었어. 내일 먹을 수 있다는 약속. 그래서 김치를 담그고도 위로받았지. 근데 지금은 뭐니? 남의 체면에 내 손목을 태우라는 소리잖아. 예비시댁이 어쩌고 같은 고향이 어쩌고 그 말들 속에 내가 왜 있어야 하니. 내 숟가락이 남집 식탁에 놓이는 일이야 흔하지만 오늘 이 통들은 내 시간을 통째로 들고 가겠다고 대놓고 말하잖아. 그동안 내가 가족이니까라며 넘겼던 습관들이 오늘의 배짱을 키웠겠지. 내가 키웠다 결국.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맞더라. 나는 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지도 않았어. 빈 통을 열고 닫는 소리만으로도 이미 내 하루의 무게가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아예 계산기를 꺼냈지.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은 숫자로 내 마음을 붙들어야 했어. 배추값, 고춧가루값, 생강과 마늘, 새우젓과 멸치액젓, 통깨와 찹쌀풀, 소금물 농도 맞추는 시간, 절이는 동안 뒤집는 횟수, 이모님들 일당, 포장재, 운송. 하나하나 적다 보니 종이가 이미 반장 채워지더라.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적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내 손목값, 밤샘값, 식당 멈춤값, 명성 유지를 위한 품값. 이건 타인이 모르는 항목들이지.
내 삶을 살아본 사람 아니면 모를 항목. 그래서 꼭 적어야 했어. 남이 몰라도 내가 알아야 하거든. 숫자를 다 더하고 나니 통 하나가 음식이 아니라 내 생의 조각으로 바뀌었어. 더는 아무 말 없이 내줄 수 있는 왕복이 아니지. 한때는 이렇게까지 각 잡고 살고 싶지 않았어. 각 잡는 일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딱딱한 마음은 맛을 떨어뜨리거든. 근데 각이라는 게 잡자고 잡는 게 아니라 잡히는 때가 있더라. 오늘이 그날이었어. 고춧가루처럼 선명한 선이 마음 안쪽에 그어졌어. 그 선이 아프긴 했는데 그 선이 없으면 나는 계속 흘러내릴 게 분명했지. 가게 문턱에 앉아서 손바닥으로 바닥의 습기를 문질렀다. 물기가 겨울밤처럼 차더라. 그런데 그 차가움 위에 내 열이 올라오니 미지근해졌고 미지근함은 금방 상한다는 걸 김치가 가르쳐줬지. 김치가 알려준 생의 법칙이야. 뜨거움과 차가움이 각자 제자리를 지킬 때 맛이 산다. 관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다. 이 짧은 깨달음이 손끝을 덜 떨리게 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들을 가게 벽에 바짝 붙여 세웠고 마음속에서 선긋기의 예행 연습을 끝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내 안의 목소리를 오늘만은 다른 모든 소리보다 크게 듣겠다. 김장독이 겨울을 견디는 방식으로 나는 오늘을 견디겠다. 사람이 정으로 산다 어쩐다 해도 결국 정은 쓰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 처음엔 뭐든 좋았어. 김치를 맛있다 해주면 더 담가서 보냈고 반찬이 비었다 하면 더 채워서 보냈고 명절이면 한 상자를 더 켜넣었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니 내 가게는 소문이 먼저 달려가고 손님들은 반찬보다 마음을 먼저 드셨다. 정말 그 덕분에 버텼다고 믿고 있어. 근데 정이 넘치면 언제나 넘친 대로의 문제가 생겨. 넘친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바닥에 고이고 고인 건 곧장 썩어. 오래전 어느 봄날이 자꾸 떠오른다. 그날도 새벽 장을 보고 돌아와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딸 아이가 직장에 갓 들어가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는 주방문에 기대 섰지. 나를 닮아서인지 싱크대 앞에 서면 눈빛이 좀 부드러워져. 그 눈빛을 보면 나는 뭐든 더 해주고 싶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좋은 엄마는 한밤중에도 냉장고에 김치가 있는 엄마라고. 그 말이 내겐 어쩐지 칭찬처럼 들렸어. 그래서 더 열심히 담갔지. 딸이 결혼하고 신혼집 냉장고를 내 김치로 절반 채웠을 때 그 절반은 사실 내 마음의 빈칸을 채우는 절반이었어. 남편 없이 버티던 세월이 그때만큼 조용히 보상받는 기분이 드는 날이 또 있었을까. 딸이 시집을 가고 자연스레 사돈과도 인사를 주고받았다. 처음 사돈이 내 가게에 와서 밥을 먹고 어쩌고 칭찬을 하고 갔을 때 나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반찬을 더 얹어 보냈지. 그렇게 시작된 왕래는 처음엔 그래도 예의가 있었어. 계절 과일을 들고 온다든가 카스테라 한 통이라도 들고 온다든가.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받다 보면 손에서 무게가 사라져. 무게가 사라지면 값이 지워지고 값이 지워지면 고마움이 증발해. 어느새 내가 없는 시간에 식당에 와서 직원들 앞에서 이 집은 우리 사돈네 집이라며
생색을 낸다더라. 누룽지 몇 봉지 들고 와선 이걸로 계산을 좀 깎아달라고도 했다고 하더라. 누룽지 값이 얼마고 밥상 값이 얼만데. 나는 직원들이 전한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숟가락을 잡는 손에 힘이 풀렸어. 호의의 방향이 뒤틀릴 때 맛부터 먼저 상하는 법이야. 내가 아마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또 스스로를 달랬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음엔 다를 거야. 사람을 너무 빨리 재단하면 나만 작아지는 거다. 이런 소리로. 그렇게 한 번 더 넘기면 그 다음은 더 쉬워져. 넘기는 일이 쉬워지면 넘겨짚는 사람이 생겨. 그게 오늘의 통 열둘로 이어졌겠지. 사돈 처녀가 일을 배우겠다며 들어왔던 2달을 떠올리면 지금도 주방의 바람결이 조금 차가워진다. 나는 사실 배우려는 사람의 손마디를 보면 어느 정도 안다. 일을 해본 손인지, 일하는 흉내를 낼 손인지. 그 손은 말끔했고 말끔함이 어울릴 자리와 어울리지 않을 자리가 있거든. 주방은 손톱 밑에 양념색이 스며 있어도 품위가 무너지지 않는 곳이야. 시간과 땀이 같이 절여지는 데라서 처음 며칠은 늦을 수 있어. 익숙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지. 근데 몇 번을 넘어가면 그게 원래가 돼. 인사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그 물이 자꾸 역류를 했다. 직원들이 눈으로 내게 신호를 보냈어. 눈은 늘 말보다 일찍 도착하거든. 나는 그 신호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 가족끼리 사이 험해지면 곤란하다는 생각에 내 마음부터 험해지는 걸 외면했지. 사람의 말은 때로 장작불 같아서 낮게 오래 타야 따뜻함이 오래 간다. 그런데 주방에 큰 소리가 잦아지고 손님 앞에선 김치의 속내를 모르는 가벼운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동치미 국물에는 겨울밤에 숨이 들어 있어야 한다. 얼음장 같은 물 아래에서 무가 천천히 단맛을 내는 시간,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손에 느긋함이 들어 있어야 해. 편한 요령으로 탁 치듯 만드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걸 말로 가르칠 줄 몰랐고 내 표정을 오래 참고 버티는 방법만 배웠다. 그게 내 실수였어. 말해야 할 자리에 침묵을 안 치면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빚이 되더라. 갚을 날이 오면 이자까지 붙어. 나는 그때부터 장부를 자주 폈다. 장부는 돈의 역사지만 내게는 감정의 지도이기도 했지. 어느 날은 숫자들이 내 감정을 앞질러 갔고 어떤 날은 감정이 숫자들을 물리쳤어. 그러나 어느 쪽이든 지도는 내게 방향을 알려줬다. 무료로 흘려보낸 접대가 얼마인지,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낸 정성이 얼마인지, 사람 좋은 미소 뒤에 감춘 피로가 얼마인지. 그 숫자들을 훑다 보면 스스로한테 미안해. 내가 나를 모른 척한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그 미안함이 오늘의 단호함을 만들었지. 단호함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더라. 자책이 오래 숙성되면 단호함이 된다. 그 단호함은 매워서 눈물이 날 만큼 따갑지만 한 번 삼키면 속이 덜 더부룩해. 김치는 늘 내게 교과서였어. 절임은 기다림이고 양념은 합의야. 기다림이 짧으면 살이 물러지고 합의가 어설프면 맛이 따로 논다. 살다 보면 내 시간과 남의 시간,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이 하나의 대야에서 섞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더 많이 저을수록 좋다고 착각해. 근데 많이 젓는다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
적정한 횟수와 방향이 있어. 누군가가 자꾸 역방향으로 저으면 아무리 많이 저어도 기름과 물처럼 갈라져.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지. 그래서 오늘은 숟가락을 내려놓을 줄도 알겠다는 말이야.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참 듣기 좋다. 말 끝이 따뜻해서 방심하게 만들지.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노동을 호출하면 그땐 따뜻함이 아니라 뜨거움이 된다. 뜨거움은 오래 못 간다. 나는 이제 따뜻함과 뜨거움을 구분해. 따뜻함은 나눌수록 늘고 뜨거움은 가까이 갈수록 된다. 오늘의 선은 그 구분의 선이야.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예쁘지만 손등이 김에 닿으면 벌겋게 부어오르잖니. 보기 좋은 김과 될 만큼의 김을 구분할 줄 알면 살림이 편해지고 마음이 늙지 않아. 내가 이제야 그걸 안 해. 그래서 장부 끝에 작은 메모를 붙였어. 다음부터 호의는 예약제로. 우습지? 근데 이게 필요하더라. 내 마음의 대기표 같은 거야. 순서를 정하자는 뜻이지. 먼저 와서 이름 올린 이에게 먼저 주고 새치기엔 엄격하게. 정해도 줄이 있어야 뒤에 오는 사람들까지 공평하거든. 공평은 맛의 비밀이기도 해. 소금이 너무 한쪽에 몰리면 한 입은 쓰고 한 입은 싱거워. 그러면 전체의 맛이 사라지지. 나는 오후 내내 양념을 비비는 흉내만 냈다. 대야를 앞에 두고 숟가락을 잡았다 놓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지. 양념의 윤기가 햇살에 부서지며 반짝였고 그 반짝임에 내 지난 계절들이 비쳤다. 남편 보내던 겨울, 딸이 아장거릴 때의 봄, 가게를 처음 냈던 여름, 장사가 잘 돼 웃음이 절로 났던 가을들. 그 계절들이 다 내 손목을 지나갔다. 오늘의 통 12도 지나갈 거래. 하지만 그냥은 못 지나가. 갑과 말과 선을 남겨야 한다.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나는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을 테니까. 저녁이 가까워지자 주방의 스팀이 옅어지고 공기가 투명해졌다. 싱크대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리더라. 떨어지는 물방울이 시간을 자른다고 믿었어. 한 방울마다 오늘의 우유 부단이 조금씩 잘려나간다고. 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더라. 가벼움은 결심을 데리고 와. 나도 모르게 빈통마다 붙일 종이를 꺼내놓고 있었지. 종이는 바람에 흔들려도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 손이 덜덜 떨려도 글씨는 남는다. 그 남음이 내일의 증거가 될 거야.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고 빈통 위에 붙일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한 줄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 문장에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 그 숫자 끝에는 내가 들어갈 거다. 오늘은 내 노동의 이름을 붙이는 날이다. 이름 없는 건 쉽게 불려나가고 쉽게 잊혀. 이름을 붙여야 돌아온다. 통마다 종이를 붙였어. 피뚤패뚤한 글씨라도 상관없더라. 내가 직접 쓴 글씨라 글씨 한 줄마다 내 손목에 시큰거림이 들어 있었지. 배추 20포기, 고춧가루 3근, 마늘 5접, 생강 1근, 새우젓 2대, 멸치액젓 반말통, 쪽파 2단, 양파 10개, 찹쌀풀, 소금 1자루, 이모님 품값, 내 손목값. 마지막에 크게 써 붙였지. 존중비 포함. 나는 한참을 종이만 바라봤다. 빈통 위에 종이가 붙어있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의 깃발 같더라. 이건 전쟁은 아니지만
내 삶의 작은 선언문이었어. 참았던 세월의 저축을 한꺼번에 해약하는 순간 같았달까. 잠시 후 사돈네가 트럭을 몰고 왔다. 아들이 내 옆에 서서 멀뚱히 보더라.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다음엔 입술을 달싹거렸지. 장모님, 김치는 없고 영수증만 붙어 있는데 그 말투가 기가 막혔다. 아니, 김치가 어디서 뚝 떨어지냐. 재료를 가져오고 값을 내야 김치가 나오는 거지. 내가 땅 파서 배추 키우냐. 사돈은 모자를 확 벗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내게 따지듯 말했다. 사돈, 이게 뭡니까? 돈 달라고 하실 거였으면 진즉 말씀하시지.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사 먹지 왜 사돈한테 부탁합니까? 참나 부탁이라 했나? 12개 통을 들이밀며 말 한마디 없이 요구한 게 부탁이냐고. 내가 웃음이 나더라. 근데 웃음이 비웃음이었지. 나는 차분히 말했다. 사돈, 난 장사꾼이요. 땅 파서 장사 안 하고 김치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소. 재료값, 노동값, 손목값 다 돈이지. 근데 그걸 공짜로 달라 하니 내가 왜 호구가 돼야 합니까? 내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리자 옆에 있던 직원들도 고개를 들더라. 사람은 눈으로 먼저 편이 갈린다니까. 사돈은 당황했지. 늘 받아오던 게 값표 달린 걸 본 건 처음이었으니. 결국 트럭에 통을 하나씩 싣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김치 좀 담가 달란 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나. 참 서운하네. 그래, 서운하겠지. 근데 나도 서운했다. 남의 체면 세워주느라 내 몸을 몇 번이고 갈아 넣었던 날들이. 그 서운은 왜 계산에 안 넣는 거냐. 나는 가만히 바라봤다.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하고 맞아떨어졌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참은 침묵이 금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빚이었다. 이제야 갚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빚을 지지 않으리라. 그날 저녁 전화가 오더라. 사돈 목소리가 벌써 흥분으로 떨렸어.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가족끼리 이런 걸 돈으로 따지고 문자로 보내고 말 한마디면 될걸. 그 말투에 내가 속으로 피식 웃었다. 가족이라면 애초에 이러지 않았지.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딱 잘라 말했다. 사돈, 앞으로 부탁 있으면 정중하게 하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오. 내 호의는 내 마음에서 나가는 거지 사돈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니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사람은 큰 소리에 설득되는 게 아니라 분명함에 설득되는 거더라. 내 분명한 한마디가 그동안 내 얼굴을 짓누르던 무게를 확 걷어갔다. 사돈은 언성을 높이며 뭐라 했지.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 내가 서운하다. 내가 창피하다. 근데 그 소리는 내 귀에 더는 닿지 않았어. 나는 이미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거든.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톡을 보냈다. 길게 쓰지도 않았어. 그냥 사실만 담백하게. 그동안 할인해 달라던 기록, 사돈 처녀가 와서 월급만 축내던 기록 다 있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제 선을 긋겠습니다.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내 노동을 부려먹으려 하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내 안에 눌러 앉아있던 울음 같은 게 서서히 빠져나갔다.
오히려 웃음이 났어. 웃음이란 게 꼭 즐거워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 안에 있는 먼지 같은 게 털려나갈 때도 나오더라. 식당 안은 고요했어. 주방의 칼도 멈췄고 불도 꺼졌고 남은 건 내 숨소리뿐. 근데 그 고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더라.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저녁. 그게 이렇게 평화로운 거였구나. 그 뒤로는 정을 아무한테나 안 줬다. 예전엔 김치라는 게 그냥 나눔의 상징 같았어. 누가 오면 통에 담아주고 멀리 있는 친척이 오면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식당 손님이 칭찬하면 따로 덜어주고 그게 내 즐거움이라 믿었거든. 근데 아니더라. 즐거움과 착취는 머리카락 한 올 차이야. 그 선을 내가 스스로 긋지 않으면 언제든 밟힌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꿨지. 내 손맛을 존중하는 사람, 내 시간을 아끼는 사람, 내 땀방울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만 넉넉하게 주자. 그게 아니면 한 숟가락도 안 준다. 예전 같으면 박하다 욕했겠지. 근데 이제 알겠다. 박하다는 게 뭐야? 내 살림을 지키는 거지. 남들이야 뭐라 하든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헛되이 흘리지 않는다. 내 딸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다. 내가 내 편을 분명히 해주니까 애가 더 이상 시댁 눈치 보지 않아도 되잖아. 엄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소리가 그렇게 힘이 되더라. 예전 같으면 내가 다 떠안아야 속이 편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다 떠안으면 결국 내 애가 더 큰 짐을 지더라. 가끔은 내려놔야 애도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세상살이가 참 별거 없더라. 내 편이 내 편을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 편 알아서 한다. 근데 우리는 괜히 서로의 밭에 발을 들여놓다가 상처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울타리를 단단히 세웠다. 내 밭은 내가 갈고 너 밭은 네가 갈아라. 울타리 건너로는 인사만 오가면 된다. 그 인사가 오가면 정이 자라고 정이 자라면 언젠가 김치 한 통이 담백하게 오가는 날이 오겠지. 억지로 퍼다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주고 싶어지는 김치. 그게 진짜 맛 아니겠니? 나는 이제 결론을 냈다. 첫째, 호의엔 기한이 있어야 한다. 기한 없는 호의는 제도가 되고 제도는 권리가 된다. 둘째, 노동엔 이름을 붙여야 한다. 이름 없는 노동은 당연이 되고 당연은 금세 사라진다. 셋째, 가족이라는 말은 주문서가 아니다. 사랑을 적는 난이지 수량을 적는 칸이 아니다. 넷째, 존중은 가격표가 아니라 태도다. 가격은 붙일 수 있지만 태도는 붙일 수 없다. 그렇기에 더 중요하다. 나는 여전히 김치를 담근다. 배추를 절일 때 소금물의 사각거림이 손끝에 닿으면 여전히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과 생강이 하나로 합쳐질 때 지난 계절들이 내 대야 속에 담긴다. 포기김치 하나를 돌돌 말아 항아리에 넣고 그 위에 돌을 얹는 순간 내 삶의 무게가 함께 눌린다. 무겁지만 단단하고 단단하지만 따뜻하다. 이젠 달라졌다. 줄 사람에게만 정성을 담는다. 김치는 음식이고 내겐 일기다. 하루하루 내 일기가 포기로 쌓인다. 그리고 오늘 일기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는다. 나는 나를 지켰다. 가끔은 사람들이 묻는다. 섭섭하지 않으세요? 글쎄, 섭섭. 나는 이제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낸 값만큼 얻는다.
예전엔 내가 늘 더 냈다. 그래서 늘 모자랐다. 이제는 딱 내 몸만 낸다. 그러니 허기가 덜하다. 나이 들어 배운 가장 큰 지혜다. 배고픈데 정 쓰지 말고 배부른데 나눠라. 그래야 살림도 오래가고 마음도 썩지 않는다. 겨울이 온다. 김장독에 눈이 소복소복 쌓일 거다. 그 눈이 녹으면 물이 되고 그 물이 봄에 밭으로 흘러 배추를 키운다. 세상도 똑같다. 한번 냉정해야 그 다음 계절이 따뜻하다. 나는 내 마음에 겨울을 잘 담가뒀다. 그래서 내 봄은 부패가 아니라 숙성으로 올 거다. 김치는 맛으로 익고 사람은 경계로 익는다. 나는 이제야 내 맛을 알았다. 짜지 않고 싱겁지 않고 내 손맛이 담긴 내 맛. 그 맛으로 남은 계절을 건너갈 거다.